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정봉주의 PSI.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강노현 교육감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얘기. 왜냐면 이번에 이 보궐선거는 말이죠. 광노현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고요. 오세훈을 그렇죠.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 10월 26일 날 있을 선거는 오세훈을 심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서울시장 얘기잖아요. 총선 좋습니다. 총선 좋잖아요. 대선 좋습니다. 이 모든 게 각하에게 울트라 엿을 드리기 위한. 어쨌든 근데 여기서 거꾸로 서울시장과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교육감 선거가 합쳐졌다. 저건 집니다. 이거 백전백패죠. 집니다. 두 개가 묶이는 순간 선거는 져요. 선거는 지고 그것을 원하는 건데 지금. 네. 선거는 지게 되고 이게 서울시장이 지잖아요. 네. 사람들이 마음이 주저앉아요 좀. 역시 총선에서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죠. 이번에도 또 안 될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서울시장은 그리고 2006년, 2010년 두 번에 걸쳐갖고 두 번이 아니라 2002년서부터 해갖고 이제 계속 한나라당한테 뺏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의 정치적 그 흐름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정치적 그 흐름이 경기도 인천에 미치고 경기도 인천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자녀분들, 친척분들 다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의외로 같이 언론을 보고 그래도 중앙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이 자기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 때 오면은 서울시장 얘기를 쭉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서울시장 여기 얘기하는 것은 이제 추석 때 서울시장의 흐름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이제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다. 늘 대단한 방송을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대단한 방송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제 한나라당에서 흐름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가 안 나오죠? 아니 이제 그 나경원을 지칭하면서 뭐 연예인을 뽑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다. 홍준표는 나경원, 오세훈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지난 그 2006년 때 맹영규하고 홍준표 현재 대표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다툴 때 25일 앞두고 느닷없이 오세훈이 깃발 꽂은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 홍준표가 한나라당에서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었죠. 그때 제가 또 인터뷰했었는데 흥분했었습니다. 이 양반. 흥분해가지고 어준아 나 이번에 된다 막 그런 거. 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오세훈 현재 백수 전 서울시장은 그때 무슨 물 광고를 TV 광고를 해갖고 계속 얼굴 나가고 있을 때죠. 정수기 광고였어요. 정수기 광고. 정수기 광고인데 이제 법상으로 따지게 되면 뭐 90일인가 120일 전에 그런 언론 광고를 못하고 방송 진행을 못하고 이런 등등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법에 하자가 있을 것 같은데 다 뛰어넘은 거죠 그런 거를. 원래 걔네들은 법이나 논리나 센 사람 쪽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죠. 걔네 다 넘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니까 논리가 안 통하는 상대를 가지고 논리로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세훈 시장한테 물 먹었죠. 이번에 이제 뭐 본인이 생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지칭을 하면서 오세훈의 아바타는 안 된다. 이제 한나라당은 요 정도예요. 한나라당. 그래서 이제 대중적 인기가 있다고 해갖고 그 시장 후보로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이고 문제는 거기서 또 친일 친박이나 이런 갈등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누가 나오는지를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 문제 갖고 좀 세게 붙었죠. 손학규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통합 후보 선정 추진위원회인가 통추위 그거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동영 최고위원이 통합 후보가 아니라 여기서 통합 후보라고 하면 민주당과 야권을 다 통틀은 후보로 완샷에 뽑자는 거거든요. 이런 통합 후보가 아니라 단일 후보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야권 후보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단일화하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적을 한 게 분당도 통합 후보가 아니었고 그래서 손학규 대표 당시 대표가 당선된
분당 국회의원 그 재보선거도 4.27 재보선거도 통합 후보가 아니라 단일 후보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통합 후보가 아니라 단일 후보였었다. 하면서 단일 후보 뽑을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손학규 대표는 그 통합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천정배 최고위원은 안산에서 4선 의원이에요. 안산은 경기도 소속입니다. 네, 경기도 사퇴했죠, 사퇴하고 이미 주소를 관악구로 옮겼어요. 이제 선거법상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에 서울시의 주소지를 그 거주자들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8월 26일 이전에 옮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양반 천정배 양반이 원래 늦게 움직이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빨리 움직였죠. 너무 빨리 움직였어. 지나치게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광명교육감 상황이 있기도 전에 움직였죠. 그래서 광명교육감 상황이 있기 전에 또 60일 60일 이내에는 그 이제 보통 출마하는 사람들은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책. 자기들이 사서 뿌리죠. 예, 아무도 보지 않는 책을 갖고 출판 기념회를 하면 이름도 알리고 출판 기념회 책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자금도 좀 들어온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 돈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이것도 60일 안에까지는 못 해요. 그러니까 8월 26일까지 하려고 다 잡아놨다가 줄줄이 다 취소를 해버렸죠. 광명교육감 사태 나니까. 그런데 이제 또 손학규 대표가 천정배 최고위원에게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전했다가 우당탕탕하면서 한번 붙었죠. 이런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 예. 후보가 뭐 10명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명이 좀 넘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10명씩 이렇게 떼거리로 나와서 예. 길게 예. 자기들끼리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길게 나와서 뽑는 과정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예. 본인들 생각에는 내가 노출되고 서울시장급으로 기억되거나 최소한 출마한 경력으로 예. 잡힌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대중들이 보기에는 꼴불견이에요, 이게. 이게 지들이 따낸 게 아니잖아. 따낸 게 아닌데 지들끼리 그거 지 건 줄 알고 먹으려고 바글바글 싸우는 것 같거든요. 단박에 끝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등장하게 됐던 그 드라마틱한 사정하고는 달라요. 예. 지금은 사실은 최단 시간에 끝내서 빨리 정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엔 이 선거에서 지면, 이 선거에서 진 것은, 첫 번째는 각하의 광노현 기획 하나, 그리고 민주당의 하나.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진다. 그런데 강릉까지는 들렸는데 그 뒤에 뭐라고요? 민주당의 질. 뭐라 그러면 왕왕 그러긴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각하 것은 우리 어쩔 수 없어요. 막아내는 수밖에 근데 이 자살골, 이 자살골은 어떻게 할까 이거?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이 민주당에서 자기들끼리 바보짓 하다가 단일화 어떻게 한다냐 어쩌느니 하고 이 소리를 길게 하면 자기들한테는 치명적인 문제지만 대중들이 보기에는 치명적이지 않아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경쟁력인 사람이 나오면 딱 됩니다. 그 사람한테 밀어줄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미. 근데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그 마음은 흐트러지고 꼴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시민들, 서울 시민들이나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 석연치 않거나 혹은 참 꼴불견이다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투표율도 높아지지 않죠. 당연하죠. 이번에 투표율 높아지지 않게 되면은 선거에 이길 가능성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판하기가 좀 어려워요. 실컷 해놓을 거면. 비판하기 어려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위대한 정치인 아닙니까? 위대한 정치인은 정파를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과감하게 비판해줘야죠. 한 얘기를 이렇게 옮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판한 거예요. 연천에 워크샵에 한 분이 특별 연사로 나와서 요즘 서울시장 민주당 한 10명씩 막 와그닥닥 줄 서는 걸 보고 국민들은 박수 치지 않는다. 태풍이 몰아치고 간 다음에 쓰러진 나무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떨어진 사과만 줍고 있다.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또 적나라한 표현이 트윗에 떴어요. 민주당 하는 행태를 보면 서울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고 무상급식을 위해서 그 열정을 바친 것은 서울 시민들이 사실은 오세훈 저격을 한 거고 사냥을 끝낸 거다. 사냥을 끝내고 나니까 하이에나들이 달겨드는 것 같다. 이 얘기 듣는데 섬뜩하더라고요.
그거 정확한 표현이고. 네. 그게 대중의 정서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인데 제가 하라고 그걸 글을 알려줬어요. 미리 이렇게 써라. 나는 못 쓰니까. 거짓말. 제가 하늘에 부끄러워. 아니, 왜 말을 그렇죠. 하늘에 부끄럽죠. 하늘에 부끄러워 한 점 양심이 없기를. 한 점 양심이 없기를. 하늘에 부끄러워 한 점 양심이 없기를 살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를 근데, 예. 이거 어떻게 단기간 내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안에, 사실은 각자 욕심이 막 부딪히고, 이걸 찬스라고 봤기 때문에, 이 오세훈이 막 이렇게 죽어갈 때, 예. 자살골을 넘어서 막 날아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찬스가 오면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행동을 옮기고 있는 건데, 이거를 주저앉히거나, 아니면 최단 시간 내에 한 사람을 뽑아내거나, 그렇죠. 예. 그럴 방법이 지금 모색되고 있어요? 지금 통합 후보냐 단일 후보냐 갖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통합 후보와 단일 후보를 하자는 이유는 알겠어요. 예. 통합 후보를 하자는 이유는 통합 후보를 하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난립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바로, 민주당 의원들 49명보다 위력적인 저의 두뇌와 저의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통합 후보로 가는데 큰 문제 없어요. 통합 후보로 가는데 큰 문제 없고, 전체 통합 후보로 가든 뭐로 가든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체육관에 몰아놓고 뭐 또 동원하니 어쩌니 이렇게 우당탕탕 하면 욕먹습니다. 여론조사 기간 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 두세 개 정도 해갖고 무작위로 한 10개나 20개 정도 중에서 무작위로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후보 단일화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노무현 정몽준. 그래서 짧아야 됩니다. 예. 짧아야 되죠. 그래서 네. 통합 후보로 하자. 그럼 민주당 후보들이 다 나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7, 8명, 10명 나서면 민주당은 단일 정파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뭔 얘기를 해도 관계없어요. 통합 후보로 나갈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우리들의 행사를 다시 해버리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미리 여론조사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민주당 후보 중에 뭐 한명숙이 되든 한명숙 전 총리가 되든 위대한 정치인 정봉주가 되든 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한 명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합 후보로 가게 되면 우리 민주당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고 우리끼리 먼저 뽑고 통합 후보로 가자. 이 묘안이요. 통합 후보로 가자고 그냥 그 통 크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 안에 민주당 내에서 우리 후보를 얼른 누구로 단일화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먼저 뽑아내보자. 이러면 간단한 방법이에요. 지금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아직은 출마 의사나 또는 불출마나 예.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든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입장 정했고요. 저는 아마 나가는 쪽으로 거의 한 80, 9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명숙 총리가 나온다고 하면 예. 사실 한명숙 총리가 이렇게 말싸움을 잘하고 또 뭐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대방한테 따지고 그쪽에 강점이 있지 않아요. 예. 강점이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거든요. 오세훈이 기억나고 예. 한명숙을 보면 오세훈이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이 기억나야 이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저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나오면 나머지 분들이 스스로 포기할까요? 몇몇 분은 포기할 수 있고요. 네. 또 몇몇 분은 포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후보 지금 이제 통합 후보 단일 후보 싸우면서 민주당 지지율을 계속 깎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아직은 자살골을 넣지 않지만 자살골을 눕혀서 달려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선수가 우리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누가 박수를 칩니까? 그래서 지금은 통합 후보냐 단일 후보냐 갖고 싸우지 말고 단일 후보로 가게 되면 다른 나머지 그 야권에서 반대할 수가 있어요. 당신들 단일 후보 나오게 되면 뭐 당신 쪽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야. 이건 민주당이 양보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통합이 되겠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통합 후보라고 하는 형식을 주고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한 사람 뽑자 우리끼리 협의해서 이런 것까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민노당에서 후보 2명, 민주노동당에서 2명 나왔다가 우리 2명 나오면 좀 불리할 것 같으니 1명으로 압축하자. 이건 당 내부 일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상력을 아무도 갖고 있잖아. 왜?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상력에 보고 정봉주에게 물어봐야죠. 안 물어봐 아무도. 그러니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예.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나가란 말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아니 그리고 저는 만약에 통합 후보면요. 네. 각 정파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들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노회찬 지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아주 단호하게 끝내 오늘. 근데 잘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구도는 박원순 이사님하고 한명숙 전 총리님하고 두 분이 단일화 하는 거는 간단하게 누가 이기든 예. 그거는 그림이 돼요. 나머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리고 이 경선 기간 동안 자기를 노출시킬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가 서울시장에 도전할 급에 도달하였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오산이죠. 예, 그럼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 국회의원들은 저도 나열려는 분 한 번 만나봤는데 우연찮게 며칠 전에 그 양반이 자기가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들어본 결과 예. 본인의 사정은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그리고 이 얘기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뒤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맞춰주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치를 그리고 몰라서. 주위에 아주 측근과 보좌관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계속 보고를 해요. 안 그러면 잘리거든요. 그리고 보좌관이 좀 다르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적극 항의할 수가 없어요. 네. 적극 항의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하는 거죠. 혼자서. 이렇게 열댓 명이 고해가지고 길게 늘어지면 저요. 지고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아니,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지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후보 단일화가 한 명 후보를 뽑아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은 과정에 있어서의 감동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를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게 되면 과정에 있어서부터 명분에 있어서부터 내용에 있어서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어느 결과만 이긴다? 아니 무슨 국민 표 찍어주는 사람이 자기 뭐 쫄다고 옵니까? 때 되면 찍어주게? 의원님이 사심을 들어가신다. 누구요? 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원님의 사심은 밝혀드릴까요? 전- 장례에서 먼저 하면 의원님이 나가시기 쉽지 않죠. 통합으로 하면은 예리해. 통화로 몰고 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 전체 후보군을 놓고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상징적인 이 시대 정신과 그다음에 오세훈하고 붙었던 그 상징적인 인물인 그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정치와 이런 시민사회 운동을 대표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온라인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딱 정리되죠 상황이. 어쨌든 저는 한 두세 사람으로 압축해서 예. 깔끔하게 한두 번의 토론회나 그리고 여론조사로 딱 끝내야 된다. 그쪽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야당 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드라마는 누가 되는지 궁금하게 지켜보고 예. 그럴 대선 때는 의미 있지만 이럴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이쪽에서 누가 빨리 나와가지고 내가 마음을 주고 예. 그래서 표를 빨리 얻어오고 이것만 중요해요. 이걸 민주당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그 유권자들 시민들이 오세훈에 대한 분노,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 그리고 서울시장을 이쪽 진보진영에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한편으로 이게 그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만약 이 과정을 잘못 끌고 가게 되면 내가 믿고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와 반대의 세력으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게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예. 처해 있는 위치예요. 민주당 이걸 깔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할 때마다 결론이 빨리 지도부가 되는 것밖에 없어. 참으로 대답이 그냥 심플해서 좋아. 민주당이 여기서 바보같은 짓 하잖아요. 맞습니다. 서로 이기더라도 표를 마음을 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쟤네들을 믿고 내가 표를 주면 쟤네들이 내 마음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 이런 그렇죠.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 이때까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양자택일을 할 때 늘 내가 손해보는 길을 갔다. 그쵸. 라고 하는 건 이게 철학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요. 이번 후보 단일화나 혹은 통합 후보를 만드는데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양쪽의 가능성을 놓고 볼 때 민주당이 손해보는 쪽에 선택을 하면요. 국민들은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익이 되는 나한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지 않고 손해보는 쪽에 선택을 하는 것은 정치 철학이거든요. 이건 결단이죠. 대범함이죠. 대인의 풍모죠.
이렇게 해주면 국민들은 뭐를 했든지 간에 민주당이 앞으로 선하게 잘못해도 이 열망과 열기, 감동은 총선까지 쭉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 민주당은 내가 손해보는 길을 가라.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대인의 풍모. 대인의 풍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특강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선거는요, 정치인들이 평소에 국민들한테 쌓아놓은 예. 마음의 빚이 부채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걸 예. 찾아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들었어요. 바보같이 맨날 안 된다는 데 가가지고 들이받고 그러니까 미안하거든요. 대통령이 만약에 진보 진영에서 누군가가 나온다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마음을 맞습니다. 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표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표가 가는 건데 여기서 정치공학이니 작전이니 맞습니다. 기획이니 암만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 마음을 줄 사람이 누구냐? 예. 그런데 이런 과정이 길어지잖아요? 지쳐. 짜증나. 그리고 똑같은 놈처럼 보여. 그래서 실패한다. 이게 아무리 어떤 논리나 어떤 정책이나 어떤 뭐 선명한 구호를 들고 나와도 그렇게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거라는 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국민들은요, 추석을 앞두고 이제 제가 그 역사의 김남을 훌륭한 말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고, 국민들은 정치인들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처럼 이 상황을 예리하고 논리적으로 분석 못하는 것 같지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볼 수 있는 돋보기를 갖고 있다. 직관. 직관으로 직관. 딴 데 가서 직관으로 바꿔줘요. 직관. 편집해도 다시 해요. 다시. 국민들은 정치. 아니, 돋보기가 더 좋아. 그냥 갈래. 편집하지 마. 통으로 다 보내. 또 넘어갔어. 하라 그러면 맨날 그대로 하다가. 더 이상 추석을 맞이하여 예. 고향에 다 모인 추석 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좋은 명절에 가족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